3월 27일 아침에 쿠사다시를 나오는데 왠지 섭섭했다. 남편은 섭섭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갈 곳에 대해 기대가 더 커졌다고 했다. 쿠사다시에서 페티에로 가는 직행버스가 없다. 그래서 우선 시외버스를 타고 알딘으로 가서 거기서 지역버스로 갈아타서 종합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페티에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다. 이 과정은 구글에도 없다. 좀 암담했다. 그런데 뭐 어쩌겠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터키 사람들이 다 알아서 도와줬는데 앞으로도 알아서 도와줄 것 같았다. 아딘에서도 사람들이 알아서 버스를 태워줬고 그 버스 기사님이 다른 지역 버스 타는 곳으로 알아서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이 기사분이 우리가 내릴 때 거스름돈 57을 줘야 하는데 45만 줬다. 내가 손짓발짓 하면서 계산기를 보여주자 10리라를 더 줬다. 물론 이 리라가 부족했지만 귀여운 애교로 봐줬다. 고의적인지 계산을 못해서인지 실수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 고의적인 것 같다. 뭐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된다. 우리한테 돈을 주자마자 그는 서둘러 우리 가방을 다른 버스로 옮겨주었다. 버스 기사님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아마 조금 미안하고 무안했나 보다. 그 지역 버스를 타고 종합터미널에 왔다. 그 터미널에서 페티에 버스를 탔다. 쿠사다시에서 여기까지 여러 버스를 갈아타면서 도와준 사람들, 영어로 단 하나 통하지 않고 도시 이름 달랑 하나로 우리를 이리저리 챙겨줬다. 터키 사람들의 순한 심성에 너무 감사하고 낯선 곳에서 헤매어도 걱정이 안 되었다. 만약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환승버스가 또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타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나. 구글에도 없는데. 남편은 중간중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갈아타는지 아냐고 묻는데 낸들 알겠나. 단지 터키 사람들을 믿을 뿐이었다. 페티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경찰이 정지시키더니 버스에 올라타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증을 조사했다. 우리가 우리 패스포드도 필요하냐고 물으니 우리는 상관없단다. 자기네들 사람들만 체크했다. 좀 웃긴다. 자신의 나라에서 이동을 하는데 신분증 검사를 받다니 독재자의 통제 같다. 패드 같은 것으로 신분증을 일일이 조사한다. 누군가를 이동 관리하는 것 같다. 결국 패티에 도착했다. 분위기가 신기했다. 꼭 우리나라 포천 같다. 작은 마을이었다. 쿠사다시가 작은 시골 마을이라면 패티에는 고급 시골 마을 같다. 거의 모든 집이 3층 높이로 통일되어 있어 하늘이 광활하게 느껴졌다. 집들은 알록달록하고 낙후되어 있지 않고 깨끗하고 길도 넓었다. 이스탄불보다 쿠사다시보다 안정되고 온화하고 조용한 느낌이다. 남편인 이곳을 마음에 들어 했다. 쿠사다시가 이스탄불과 전혀 달랐는데 여기도 또 색다른 터키다. 우리가 집을 잘 못 찾자 집주인이 오토바이로 우리를 데리러 와 주었다. 집주인이 순하고 착한 것 같다. 짐을 풀고 빨래를 하고 저녁 산책을 갔다. 여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였다. 우선 관광객이 없다. 현지인들의 안정되고 보호받고 조용히 우리끼리 사는 그런 분위기였다. 해변가에 관광용 상점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거의 없다. 치과, 슈퍼, 식당 등 일반적인 삶 자체였다. 여기 터키 사람들은 외부인들에 대해 경계심이 없다. 그런 점이 참 좋다. 산책을 하고 오는 길에 과일을 샀다. 집에 와서 밥을 하고 고추장에 비벼 먹었는데 너무 맵게 느껴졌다. 그동안 터키 음식을 많이 먹어서인지 입맛이 변했나 보다. 1층의 투스카는 미국 남자, 우크라이나 여자가 돌아왔다. 남자는 온라인을 통해 영어를 가리키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단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여자친구를 만났단다.
한국 서울에도 2달 동안 있었단다. 남편은 우크라이나 여자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남자를 만나서 자신의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도 여행하며 돌아다니는지 좀 찹찹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3월 28일 아침에 누룽지밥에 고추장을 반찬으로 먹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 여기도 이스탄불처럼 도로 공사가 참 많다. 내 생각에는 터키 대통령이 영리하게 독재하는 것 같다. 자유로 억압하면서 도로 등 기본 편리시설은 이렇게 잘해주려 하니 독재가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니버스를 타고 카라코이에 갔다. 아직 여름이 아니라 식당 열리는 곳이 많이 없었다. 겨우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터키 사람들이랑 달리 생긴 여성인데 미소가 없다. 무뚝뚝하고 가격도 싸지 않았다. 아마 여기가 관광지역이라 그런가 보다. 카라코의 마을은 생각보다 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열심히 살았다가 갑자기 사라진 모습이 서글프면서도 허망한 느낌이 들었다. 사방에 돌로 만든 집들, 지붕과 창문은 날아간 채로 남아있었다. 집집마다 있는 곡식 저장소를 보니 좀 슬펐다. 이렇게 먹고 살려고 바둥했는데 싶다. 내려오는 길에 터키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곳에 대해 묻자 자신들은 알라를 믿고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를 믿어서 이곳 역사를 모른다고 했다. 또 내려오는 길에 아이슬란드에서 온 여행객을 만났는데 우리처럼 이곳을 너무 신기해했다.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그들은 반대편에서 올라와서 무료로 올라왔는데 우리는 구글 맵을 따라와서 티켓값을 냈었다. 남편이 손짓으로 거기서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받았다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남편이 티켓 남자를 욕하는 줄 알고 크게 웃었다. 이유는 남편이 돈 표시를 손가락으로 OK 모양을 만들었는데 터키에서는 이 OK 표시가 너는 게이다라는 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들은 남편이 저 새끼가 돈 받아서 나쁜 새끼 이런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그들의 웃음에 남편이 어리둥절했었다. 내가 설명하니 남편도 웃었다. 돌아와서 집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고깃집에 들어갔다.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었다. 그나마 영어가 아주 약간 되는 사람, 그 중에서도 똑똑이. 그 사람이 내가 뭔 말을 해도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하더니 상을 차려주는데 너무너무 많다. 내가 가르쳤던 것은 2인분용인데 남편이 그냥 먹자고 해서 그냥 먹었지만 걱정이 되었다.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입맛이 싹 사라졌다. 결국은 다 못 먹고 거의 포장해서 나왔다. 그런데 비용도 생각보다 훨씬 적어서 안도되었다. 역시 사람들 많은 곳에는 다 이유가 있다. 집 근처에 바위 무덤을 구경하는데 스위스 가족을 만났다. 자전거 한 대를 개조해서 스위스에서 여기까지 왔단다. 9개월 걸렸단다. 앞으로 이렇게 1년 더 여행할 계획이란다. 자전거 한 대에 중년 부부 그리고 9살 정도 여자아이가 타고 다닌다. 옷가지도 가방 한 개가 전부다. 참 대단하다. 남편이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하냐고 묻자 그쪽 남편은 교육은 길 위에서 한다고 했다. 지금도 이 무덤에서 역사를 배우지 않았냐고 했다. 우리 남편은 어이없어 했다. 무슨 역사만 배우나 말 같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쉬었다. 일찍 미국 남자랑 카라코이 마을에 대해 얘기했다. 그리스와 터키 간에 사람들을 교환했었는데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동네에 터키 정부가 터키 사람들을 살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정착을 거부했단다. 그 이유는 그곳에 그리스 귀신이 나온단다. 그 이후로 그 마을이 그렇게 유령 마을이 된 것이란다.